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죠, 스티븐 모누친이 갑자기 오늘 깜짝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와 규제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기자회견의 전반적인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날렸었던 그런 트윗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고요. 한마디로 미국 정부는 암호화폐,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비트코인과 리브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암호화폐들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전부 다 막을 것이다. G20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도 권고안이 나왔고 모든 규제를 다 적용할 것이며 미국의 주요 기관들인 CFTC, SEC, 핀센 등 모두 다 협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술적인 핀테크 관련 발전은 환영한다.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발언들과 리브라에 대한 우려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제 리브라에 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팀 핀센은 여러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 페이스북의 대표와 수차례 회의를 진행해왔다. 페이스북은 미국 재무부를 만족시키기까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며, 페이스북은 자금 세탁 방지 등 수많은 범죄의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조치를 취하겠지만 우리를 설득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핀센은 리브라와 거래하는 모든 암호화폐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앞장서서 암호화폐를 규제해왔다. 앞으로도 암호화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가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나중에 질문을 던진 기자 중에 한 명이 리브라가 나중에 제대로 규제를 갖추면 허가하겠냐라고 다시 한번 물어봤고, 재무장관은 리브라에 대해서 많은 모임을 가질 예정이고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모든 조건을 페이스북이 만족시키려면 엄청나게 많은 과정들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자신은 페이스북 리브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발언 또한 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는 미국 정부는 달러를 보호하고 기축통화로서의 위험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에 돌았던 흉흉한 소문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미국 내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시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융 분석가인 알렉스 크루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들의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발행한 암호화폐 페트로가 미국의 경제 제재를 우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내 페트로 사용을 금지한 바가 있다. 크루거의 코멘트는 비트코인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주 비판적 트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팬이 아니라고 밝히고 규제받지 않는 암호화폐 자산은 마약 거래 등 불법 활동에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특정 금융 자산을 겨냥해서 대통령 행정명령이 발동된 전례가 이미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집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증시를 계속해서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달러가 이 비트코인으로 가는 것을 아마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아닌가라고 예측을 해볼 수도 있겠고, 그와 동시에 이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나라들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우회하는 것도 막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알렉스 크루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소식을 듣자마자 지금 재무장관이 곧 뭔가를 발표한다라고 했다. 이거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는데 라고 이렇게 걱정을 하는 트윗을 날렸다가 기자회견이 끝나고 난 후 트윗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아마 몇몇 사람들, 그러니까 세력들은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을 테고 그래서 비트코인을 주말 동안에 팔아치운 게 아닌가 싶다. 지금 비트코인은 회복하고 있는데 다행히 미국 내에서 비트코인을 금지한다는 사실이 없어서가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가 나름대로 이제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남겼는데요. 그가 본 시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은, 미국 정부의 움직임은 미국 내에 규제된 거래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반대로 규제가 되지 않은 거래소들에게는 좋지 않은 그런 소식이고, 디파이에 안 좋고 블록체인 회사들 중 모니터링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를 연구하는 회사들에게는 희소식이다. 익명성 코인에게는 악재다. 모네로나 지켓시가 될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간은 지난 하락으로부터 반등하는 의미로서 좋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 외에는 좋지 않을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심하며 연동되는 가치가 없다라던가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의 투기적인 성향이 걱정이다라는 발언은 굉장히 좋지 않은 발언이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나마 좋은 점은 앞서서 이야기를 한 바대로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금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비트코인을 투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G20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미국 혼자서 독단적으로 금지를 시켜버리면은 이 사람들의 반발이 거세지 않을까 하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이 대한민국의 최모 씨, 박모 씨가 이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국내에 더욱더 강한 압박을 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저는 조금 듭니다. 자, 한편 리브라는 계속해서 두드려 맞고 있는데요. 마커스 칼리브라 대표는 페이스북이 모든 규제에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리브라를 출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 재무장관의 오늘 발언을 들어봤을 때 갈 길이 아직도 멀었죠. 내년은 어림도 없고 아마 다른 나라로 옮겨가지고 개발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이제 들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최근 페이스북에 50억 달러의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 때문인데요. 페이스북은 이미 신뢰도가 굉장히 낮죠. 갈수록 첩첩산중입니다. 자,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재무장관의 인터뷰 소식과 더불어서 상승하기 시작해서 1873불대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새로 고침을 했더니 1942불까지 올라갔네요. 그리고 도미넌스는 더 올라갑니다. 66.6% 이상. 제대로 이 흡성대법이란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알트코인들 등에 빨대를 꽂고 쪽쪽 빨아먹고 있는 비트코인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리산 무당 출신인 톰리 도령이 또 입을 열었습니다. 톰리, 최근 비트코인 하락은 건강한 조정이다. 이 말을 해석을 해보면은 최근 비트코인 하락은 엄청난 타격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또한 그는 이런 말까지 덧붙이게 됩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검색량 감소가 좋은 징조다. 와, 정말 어이가 없죠. 자, 과연 톰리 말대로 될지,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톰리 소식이 듣기 싫으셔도 이제 들으셔야 인간 지표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국내 소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한카드가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의 신용 결제 시스템 특허를 취득을 했습니다. 사용자 신용 한도에 따라서 암호화폐를 생성해서 결제를 진행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이 블록체인 상에서 신용 거래 과정을 구현한 사례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처음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허에 따르면은 해당 신용 결제 시스템은 소비자 신용 한도에 따라서 암호화폐를 생성할 수 있는데, 결제 내역에 따라서 이 블록체인을 업데이트하는 생성부 및 거래 관리부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 등 시스템에서 쓰이는 암호화폐들과는 달리 네트워크 내에서 거래 편의를 위해서 생성되는 암호화폐에 가깝다라는 설명이고요. 이번 특허로 블록체인 해외 송금사 모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임시 허가 및 실증 특례 안건이 다시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암호화폐를 활용한 신용결제 시스템 특허에 이어 암호화폐를 매개로 한 해외 송금 시스템도 임시 허가를 받을지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눈길만 쏠리고 있습니다. 어디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눈깔 빠질 것 같은데 꼭 좀 발전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삼성전자와 통신 3사가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전자증명 사업을 출범합니다. 여러 서비스를 하나의 아이디로 접속하는 청사진을 제시한 셈인데, SK텔레콤은 LG U+, KT, 삼성전자, KB 하나은행, 우리은행, 코스콤과 컨소시엄형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라고 밝혔고, 이들 네트워크는 위 변조가 어려운 블록체인을 통해 개인 신원 및 확인을 증명하는 탈중앙 신원 확인을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서 자기 주권 신원 지급 서비스를 적용한다는 그런 계획을 이번에 발표를 한 것입니다. 자, 이 블록체인 기술이 빨리 상용화가 돼가지고 뭐 신청할 때마다 뭐 서류 작성하고 뭐 사진 찍어서 내고 그런 과정들이 이제 빨리 생략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캐나다 증권 당국에서는 사업 계획에 분산 원장 및 암호화폐 규제를 포함시켰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경찰들이 채굴장에 들이닥쳐가지고 비트코인 채굴기 4,000대를 압수를 해갔다라고 합니다. 명목은 그들이 전기세를 횡령한 혐의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 채굴장을 조진다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고 언론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모르죠? 훔쳐가가지고 정부에서 돌릴지. 자, 그 다음은 인도 소식입니다. 인도 변호사가 암호화폐 금지 법안 초안 내용 일부를 공개를 했는데, 해당 법안 초안 2파트에 따르면은 인도에서 그 누구도 암호화폐를 채굴, 생성, 보유, 판매, 취급, 발행, 이체, 사용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암호화폐 실험이나 연구를 하는 사람, 암호화폐 결제 및 수치가 수반되지 않은 블록체인은 이 법안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법안 같은 경우는 초안이고 나중에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은 정말 망이죠, 망. 그냥 인도 정부 같은 경우는 자동차도 타지 말고 코끼리 타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기술을 배척해서야만
다음 소식으로 바이낸스 체인의 메인넷 갈릴레오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암호화폐 채굴업체인 비트메인이 미국 텍사스주 데이터 센터 설립 프로젝트를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오랜만에 비탈릭 관련 소식입니다. 그는 13일 이더리움 개발 블로그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캐시 네트워크를 이더리움 데이터의 레이어로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곧 있으면은 이더리움 2.0이 나오게 될 텐데, 이더리움 2.0 같은 경우는 데이터 처리량을 보유 기존의 어떤 블록체인보다 높게 만들 것인데,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데이터 레이어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BCH 비트코인 캐시가 기준에 부합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 이더리움 클래식 적용도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자, 이것이 그 블로그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확정은 당연히 아니고요.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공유하면서 개발자들과의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 나가시는 분이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엔 IBM 블록체인 특허 수가 1년 사이 300%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바로 IBM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이토록 많은 자원을 쏟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블록체인 시장의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컨설팅 업체 한 CEO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CNBC 크립토 트레이더의 진행자죠. 렌 유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지도자들은 지금 암호화폐 혁명의 공포 모드다. 즉 그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인지 지금 암호화폐를 더욱더 강하게 규제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서 차기 미국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CFTC의 신임 위원장은 저희가 앞서 봤었던 미국 재무부 의원장의 꼬봉이라고 볼 수가 있는 미국 재무부 히스 타버트 국제 이슈 담당 차관보가 맡게 될 예정입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조져보자라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이 새로운 차기 위원장에 대해서 전 위원장이었었던 크리스토퍼 지안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타버트는 디지털 시장에 대해서 자신만의 비전이 있고 규제 기관을 이에 맞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자, 그리고 이 타버트를 지명한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다. 타버트 같은 경우는 국제기구 금융안정위원회 소속으로도 활동을 한 바가 있으며, 이 기관은 최근에 보고서를 통해서 암호화폐가 글로벌 경제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으나, 그것은 아무래도 리브라 발표 전이었겠죠. 자, 아무튼 이 트럼프가 지명한 사람이 CFTC 위원장이 된다라고 하니까 딱 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은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은 심화되고 있지만 베네수엘라,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등 국가 내 비트코인 거래량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보도를 해주었고요. 존 메가피 같은 경우는 자신이 2020년 말까지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가 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 아직도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트코인은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지난 한 주간의 변동성을 보고 지나치게 걱정하고 있다. 지난 몇 주간이 아닌 지난 몇 달간 비트코인 상승 비율을 주목하라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데 큰 활약을 보여준 코인이 있었으니 바로 테더였죠. 최근에 테더에서는 50억 개의 USDT를 신규로 발행을 했다가 바로 소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트파이낸스가 공기로 돈을 뽑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에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테더의 이번 실책은 USDT 토큰의 투명성에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불을 붙였다라는 것인데, 테더가 신규 발행되는 기준이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지급 준비금 현황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테더는 최근 이어졌었던 비트코인 상승세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가중되었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이번 해프닝에 대해서 테더가 취약한 기반으로 50억 개를 실수로 프린트했다. 공기를 재활용해서 실제 돈을 뽑아내다니 연방준비제도보다 더 좋은 프린터를 가졌다 등의 풍자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테더와 비트파이넥스 측은 뉴욕 대법원에서 뉴욕 투자자와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강조를 했으나, 나중에 뉴욕에 있는 은행의 계좌가 발견되기도 하고, 뉴욕에서 한창 사업 중인 노버그라츠의 갤럭시 디지털과 함께 사업을 한 그런 정황이 포착된 바도 있습니다. 자, 미국 정부에서 이것을 빌미로 테더 및 비트코인을 침몰시킬 수도 있을 텐데, 저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크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공유를 했었던 그런 차트죠. 어떤 것이었었냐면은, 여기 보이는 녹색 선이 테더의 시총, 그리고 파란색이 비트코인 시총인데, 테더 시총이 올라갈수록 비트코인이 그 시총을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이런 검찰 측의 조사 발표와 더불어서 비트코인의 가격 펌핑을 위해서 테더를 발행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필비 같은 경우도 지금은 좀 상황이 변한 것 같으니까 조심해서 투자를 하라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똥 선생님이 비트코인에 관련된 트윗을 남겼습니다. 그가 하는 말, 비트코인은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금 50일 이평선에서 잘 버텨주고 있다. 말 그대로 지금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 이 트렌드 라인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으면은 일단 11,500불 위로 올라와줘야 된다. 그런데 그러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시 레이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려는 세력들이 힘이 남은 것 같다. 그리고 지금 현재 4시간 복마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후로 지금 4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잘 마감이 되지 않았나 하고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폼플리아노의 트윗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폼플리아노는 오늘 40억 달러 상당의 RIA, 그러니까 이제 금융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회사와 이제 미팅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질문을 이제 들어봤을 때 이런 사업체들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알아가고 있는 것이 보이고, 그들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마침내 깨달은 듯하다. 나는 오히려 암호화폐를 합법화하려는 정치인들의 움직임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규제를 하는 것은 불법적으로 쓰이지 않게 막는다는 쪽에서 이제 굉장히 좋은 그런 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대로 빵원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점점 알아가고 있습니다. 앞서서 메가피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비트코인은 나온 지 아직 얼마 안 된 새로운 자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시총은 계속해서 커져갈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많은 소식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나 그렇듯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이 채널을 유지하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광고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께 꼭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광고가 끝날 때까지 봐주셔야 저에게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기운찬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